바퀴벌레.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 새로 이사온 여주인이 문을 걸고 약을 칠 때 나는 동료들과 달리 현관 앞 신발장 밑에서 자고 있었다. 내가 의식을 잃어 거의 죽어가고 있을 때 백수 건달인 그녀의 아들이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는 1시간도 안 돼 들어온 아들에게 어디 나갔다 오라고 했더니 벌써 기어들어왔어? 바퀴벌레 대신 네가 죽을래? 하며 다시 쫓아내려 했다. 아들은 그럼 내가 죽지 하며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니 문을 걸어버렸다. 그 사이 나는 현관 밖으로 몸을 던져 영화 제목이기도 한 영광의 탈출을 시도했다. 내 6개의 다리들은 칙칙 뿌려댄 바퀴벌레 약으로 마비가 왔고 정신은 이미 나간 상태였다. 간신히 눈을 떴을 때 나는 아파트 복도 쓰레기 앞에서 배를 드러낸 채 버둥거렸다. 어둡지 않았다면 나는 인간에게 밟혀 빠지직하고 과자 부서지는 소리를 내며 죽었을지도 모른다. 깨어나자마자 몸을 바로잡고 주인집으로부터 도망쳤다. 한참 멀어진 후에야 숨을 고르며 아파트를 탐색했다. 그리고 찾다 들어간 곳이 3층의 어느 불 꺼진 집이었다. 그 집에 들어간 것은 밖에 내다 놓은 쓰레기 봉투 때문이었다. 몇 날 며칠이고 그대로 두면 생기는 시큼하면서도 퀴퀴한 냄새는 황홀하기까지 했다. 어젯밤에 불이 꺼져 알 수 없었으나 다음날 아침이 되자 집은 그야말로 내 입맛을 당겼다. 주인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청소를 싫어하는 사람이었다. 나는 휘파람을 부르며 아무도 없는 빈집을 돌아다녔다. 개수대에서는 설거지를 하지 않아 썩은 냄새가 향수처럼 피어올랐고 냉장고 바닥에 떨어진 김치 국물과 채소 부스러기는 내 마음을 설레게 했다. 게다가 테이블 위에 놓인 고추장통에는 당장이라도 구더기가 나올 것처럼 곰팡이가 하였다. 화장실 휴지통에는 패드와 콘돔이 뒤섞인 채 검푸른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나는 감사에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겨우 참았다. 살다 보니 이런 행운도 따르는 모양이다. 나는 방과 거실을 돌아다니며 집주인이 얼마나 더 만만한지 탐색하기로 했다. 방에는 큰 침대가 있었고 거실에는 TV와 소파가 놓여 있었다. 베란다 건조대에는 남자 옷은 하나도 없고 여자 속옷만 널려 있었다. 여자 혼자 사는 모양이었다. 집은 더러워도 속옷은 청결하게 입는가 보았다. 그것이 유일하게 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사실 나는 더러운 속옷을 좋아했다. 가끔 여자들이 더러운 속옷 속에 있는 나를 발견했을 때의 표정은 기가 막혔다. 그들은 마치 인간의 수컷에게 자신들의 비밀이라도 들킨 것처럼 내게 분노했다. 그러나 어쩌겠는가. 나는 먹을 것이 있나 들어간 것뿐이다. 나는 머리카락, 비듬, 코딱지도 가리지 않고 잘 먹는다. 그러나 인간처럼 잔뜩 먹고 살 빼지 않아도 몸에서 광택이 줄줄 흐른다. 거실 양탄자에는 손거울, 향수, 매니큐어, 화장품들이 널려 있었다. 나는 마음 편히 화장품 냄새를 맡아본 적이 없었다. 맡으려고 하면 여자들이 귀신같이 나타나 고함을 빽 질렀다. 그들은 나를 죽이려고 화장지나 신문지, 때로는 파리채나 공책을 찾아들었다. 나는 화장품 사이에 숨어 있다가 재빠르게 화장대 뒤로 사라지곤 했다. 그러나 이 집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 이 집에서 희한한 건 나 말고 어떤 바퀴벌레들도 없다는 사실이었다. 이렇게 바퀴벌레들이 살기에 쾌적한 곳도 드문데 말이다. 나는 나만이 알고 있는 아지트를 발견한 것 같아 신나서 몸이 부르르 떨렸다. 여자가 돌아오기 전에 화장품 냄새를 실컷 맡고 싶었다. 그래서 파운데이션 케이스에 들어갔다가 향수병을 타고 올라가 병마개를 맡아보았다. 그러자 내가 인간인 듯한 착각까지 들었다. 동시에 백수 아들 집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었을 동료들이 생각났다. 하필 이렇게 즐기고 있을 때 생각날 게 뭐야?
나는 화장품 냄새를 맡다가 순간적으로 숨을 멈추었다. 그들이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이러는 것은 우리 족속의 윤리에 맞지 않는 것 같았다. 그러나 사실은 좀 더 맡고 있으면 향기가 나를 인간으로 변형시킬 것 같아 두려웠다. 이놈들은 참 끈질겨. 핵폭탄이 떨어지고 지구가 멸망해도 종족을 퍼뜨린다며? 정말 지긋지긋해. 이것들은 맨날 그 짓만 하지. 어둠 속에서. 인간들이 우리를 비웃는 소리가 자꾸 귓가에 맴돌았다. 잊을만 하면 인간들은 저주의 말을 반복했다. 그러나 인간들은 어떠한가? 그들은 종족 번식을 위해 결혼도 하고 혼의 정사도 하지 않는가? 심지어 종족 번식의 의무가 귀찮아 섹스만 즐기는 인간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3억 5천 년 동안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는지 어찌 인간이 알까? 그들은 우리를 때려 죽일 놈이라고 생각하지 우리의 고통과 끈기를 존중할 줄 모른다. 그뿐인가? 암컷은 단 한 번의 교미로 평생 새끼를 낳을 수 있으며 수컷 없이도 처녀 생식할 수 있다. 이 얼마나 대단한가? 인간처럼 늘 욕망의 눈을 번들거리지 않는다. 우리 보고 거짓말 한다는 것은 인간이 무식해서 하는 말이다. 암컷이 알집에 알을 많이 갖고 다니는 것뿐이다. 또한 모성애도 인간 못지않다. 암컷은 천적인 개미나 약 같은 걸 뿌리면 알집을 쏟아내며 죽는다. 죽으면서도 새끼들을 태어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나는 본성상 더러운 것에 끌리지만 아직까지 총각이며 여자친구를 사귀어본 적도 없다. 어머니는 내가 여자 사귀는 걸 원치 않았다. 내가 커서 날개가 생기면 그때 여자를 사귀라고 했다. 나는 그러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살다 보니 어머니의 말처럼 돼버렸다. 그러나 같은 종족의 바퀴벌레가 아니라 인간 여자를 좋아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어둠 속을 찾아다니며 생명과 종족 번식을 위해 연연하기보다 인간 여자와 하루라도 밝은 곳에서 살고 싶었다. 나는 인간 여자의 몸에 내 새끼를 낳는 상상을 했다. 그때 현관에서 열쇠 꽂는 소리가 났다. 문은 순식간에 열렸고 나는 놀라서 파우치 뒤에 숨었다. 누군가 하고 들어오는 여자를 유심히 살폈다. 여자는 30대 초반에 싱싱하고 젊은 얼굴이었다. 엄마 어디 가셨나? 여자는 거실로 올라오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여자가 방문을 열더니 안 계시네 하며 내 쪽으로 왔다. 어디 가셨나 봐. 여자는 양찬자 위에 흩어진 화장품을 치우려고 허리를 굽혔다. 나는 초조해져 몸을 파우치 밑으로 더 집어넣었다. 그건 나중에 치우고 이거나 정리해. 남자가 말하자 여자는 얼른 식탁으로 갔다. 그들이 가져온 봉지에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찬압으로 나왔다. 남자가 여자에게 물었다. 장모님 어디 가신 거요? 나도 모르겠어. 남자는 여자의 남편인가 보다. 일요일에 혼자 계시면 음식도 잘 안 드시는데 여기다 놓고 자 빨리 바람 쐬러 가요. 여자는 나가려고 하였으나 남자의 안색이 별로 좋지 않았다. 남자는 여자와 돌아다니는 게 싫은 모양이었다. 남자는 마지못해 여자를 따라가며 물었다. 여보, 여기서 좀 더 있다 가지 않을래? 왜? 밖에 나들이 가기 싫어? 여자가 다시 물었다. 아니, 그게 하더니 남자가 여자의 팔을 잡아 끌었다. 왜 그래? 여자가 남자를 흘낏 쳐다보았다. 여자는 남자의 행동을 금방 파악했다. 왜 남의 집에서? 뭐가 남의 집이야? 당신 엄마 집이지. 여자는 남자를 바라보더니 그래도 하는 표정으로 현관문을 잠시 응시했다. 그러자 남편이 서둘러 자신의 바지를 내렸다. 남자는 바로 내가 숨어있던 파우치를 거칠게 밀치더니 양탄자의 여자와 몸을 포겠다. 나는 옷이 벗겨진 사람처럼 식탁 쪽으로 마구 달렸다. 내가 의자를 타고 식탁에 올라가 그들을 내려다보았을 때 남자는 마치
목구멍에 사과라도 걸린 것처럼 캑캑거렸다. 나는 여자가 만들어 온 음식을 먹기 위해 뚜껑을 열려고 안간힘을 썼다. 그러나 뚜껑은 락이 걸려 아무리 해도 열리지 않았다. 그들은 한참을 양탄자 위에서 뒹굴더니 겨우 몸을 일으켰다. 남자는 건조되어 있는 속옷에 잠깐 눈을 돌리더니 여자를 거치게 데리고 다시 안방으로 끌고 갔다. 방문이 활짝 열린 장모의 침대에서 남자는 또다시 여자를 눕혔다. 나는 차나 위를 올라가 배고픈 상태로 그들을 오랫동안 응시했다. 남자는 침대에서 나오더니 피곤한 몸으로 여자에게 빨리 가자고 했다. 여자는 기쁨에 넘쳐 알았어 하고 애교 섞인 목소리를 냈다. 여자는 남자를 따라 나오며 정말 오랜만에 하고 남자의 팔짱을 꼈다. 그러자 남자는 여자가 팔짱을 못 끼게 그녀의 팔을 붙잡으며 문 밖으로 밀어내듯 했다. 뒤에서 쾅 문 닫히는 소리가 났다. 배가 고파 개수대에 음식을 먹기로 했다. 겨우 개수대에 올라가 부른 라면을 입에 넣고 있을 때 아파트 문이 다시 열렸다. 누굴까? 그러나 피할 생각도 하지 않고 라면을 입에 쑤셔 넣었다. 몸이 퉁퉁하고 덩치 있는 여자가 원피스 차림으로 쿵쿵 발자국 소리를 내며 들어왔다. 여자는 식탁으로 오더니 딸이 왔다 갔나? 하고 찬압 뚜껑을 열었다. 여자는 부침개를 먹더니 기름 묻은 손가락을 빨며 하고 식탁 의자에 앉았다. 다리 하나를 의자에 접어 올리자 여자의 허벅지가 허옇게 드러났다. 나는 부른 라면을 먹다 말고 몸이 칵 막혔다. 여자가 먹는 음식을 나도 먹고 싶었다. 그래서 개수대에서 나와 냉장고 쪽으로 올라갔다. 냉장고를 타고 내려와 여자의 뒤로 갈 작정이었다. 여자는 한 손으로 부침개를 집으며 다른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왜 못 온다는 거야? 나 어제부터 하루 종일 혼자 지냈단 말이야. 부인한테는 골프 약속이 있다고 해. 언제 올 건데? 나 너무 허전해. 여자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뒤로 젖혔다. 조금만 더 젖혔으면 냉장고에 있는 나와 눈이 마주칠 뻔했다. 나는 냉장고를 내려가다 자석 옆에 딱 달라붙었다. 여자는 손으로 등 뒤에 있는 지퍼를 내리며 의자에서 일어났다. 원피스가 바닥에 떨어지며 여자의 알몸이 드러났다. 여자는 원피스를 집어들더니 화장실 안으로 휙 던졌다. 목이 뻣뻣한지 좌우로 비틀며 여자가 소리쳤다. 왜 목을 비틀고 지랄이야? 테크닉도 없는 주제. 아유 아파. 여자는 침대에 들어가더니 방문을 열어놓은 채 잠이 들었다. 나는 여자가 대충 닫아놓은 서랍 속으로 들어가 부침개와 계란말이를 먹었다. 이 여자는 청소라고는 오직 자기 몸뚱이 씻는 것 외에는 모르는 것 같았다. 음식도 딸이 다 해오기 때문에 걱정이 없어 보였다. 여자는 외출하면 들어오지 않았고 외출하지 않으면 누군가를 데리고 들어왔다. 사장이 난 남자는 여자의 애인이었다. 사장은 얼굴이 투실한 게 좋은 것만 먹었는지 얼굴에서 빛이 났다. 여자는 사장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골프 치러 갈 때 자신도 따라가겠다고 하였다. 남자는 안 된다고 단호한 목소리를 냈다. 치! 여자는 삐져서 침대에 몰아누웠다. 사장은 무슨 이유인지 침묵을 지켰고 여자는 돌아누워 치사해 하고 중얼거렸다. 사장은 일어나 앉았다. 나는 그들이 먹다 남긴 맥주 옆에 있는 땅콩과 과자 부스러기를 헤집고 다녔다. 핸드폰에서 벨소리가 났다. 사장은 핸드폰 화면을 보았다. 여자가 사장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가 누구한테 왔나 그에게 고개를 돌렸다. 또다시 여자가 고개를 돌렸다. 사장은 핸드폰을 들더니 여자 쪽을 슬쩍 보며 통화했다. 사장은 통화를 끝낸 후 여자에게 말했다. 난 더 이상 이런 생활을 못하겠다. 우리 그냥 헤어지자. 여자는 몸을 움츠리고 있다가 확 펴며 소리쳤다. 싫어요. 여자는 어느새 몸을 일으켜 사장을 뒤에서 끌어안았다. 사장이 인상을 찌푸렸다. 아내가 안 것 같아. 자꾸 전화를 해. 안 돼요.
그럼 나 죽을 거야.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살라고. 당신 부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우리 사이를 어떻게 알아? 나 골프장에 안 따라갈게요. 사장은 여자를 돌아보더니 할 수 없다는 듯 그녀를 끌어안았다. 하긴 우리처럼 이게 잘 맞는 사람도 없을 거야. 안 그래? 남자가 말하자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사장은 여자에게 수표 한 장을 꺼내놓고 방을 나갔다. 사장이 차를 끌고 나가는 것을 보기 위해 여자는 아파트 복도에 서 있다가 가운을 여미며 들어왔다. 여자는 방으로 들어오자마자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여자에게는 또 다른 남자가 있었다. 왜 못 온다는 거야? 얼마나 거리가 멀다고. 여자가 새소리를 냈다. 그러나 곧 너무 보고 싶어 하고 애기 목소리를 냈다. 여자는 얼굴도 그리 이쁘지 않았지만 남자들이 성적으로 자신을 따라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여자는 냉장고에서 딸이 해온 야채로를 꺼내 우적우적 씹어 먹었다. 여자는 나처럼 못 먹는 음식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럼 언제 들릴 건데? 내일? 여자는 잠자코 핸드폰 소리에 귀를 기울이더니 알았어, 기다릴게 하고 끊었다. 여자의 목소리는 무척 부드러웠다. 핸드폰을 끄자 여자는 깔깔대며 웃었다. 자기가 별 수 있어? 나는 그 모습을 보고 사장이란 남자가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자는 애인이 많은데 사장은 모르는 모양이었다. 나는 여자를 지켜보며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게 지겨워졌다. 그래서 백수 건달집에 있던 동료들이 죽었는지 탈출했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전에 살던 집에 가니 동료들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집은 너무 깨끗해 공포스러웠다. 여주인은 덜그덕거리며 설거지를 했고 그녀의 백수 아들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동료들을 소리내어 불렀다. 그러나 그들은 대답하지 않았다. 살아있다면 이미 이 집을 떠났을 것이다. 이 집에서 오직 지저분한 것은 아들이었는데 그는 취업을 했는지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와의 동질감을 잃어버린 것 같아 나도 모르게 화가 났다. 나는 말없이 그 집을 나왔다. 여자의 집으로 가려는데 전번에 왔던 딸과 사이가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영양사인 딸은 남편에게 이거 엄마한테 갖다 드리고 오겠다는 몸짓을 하고 있었다. 영양사는 장바구니를 들고 남편과 헤어졌다. 그러나 영양사는 아파트 입구로 들어갔다가 갑자기 튀어나와 그를 불렀다. 영양사는 남편에게 장바구니를 건네며 이거 당신이 대신 장모님한테 갖다 드리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급한 전화인지 남편과 떨어져서 한참 동안 전화했고 그 사이 그는 여자의 아파트로 걸어오고 있었다. 양보 차림에 장바구니를 든 그는 구두 소리를 냈다. 나는 그보다도 먼저 집으로 기어들어갔다. 여자는 통화를 끝내고 외출을 하려는지 향수를 뿌렸다. 겨드랑이를 들고 향수를 뿌리는 그곳에 내 외피 같은 검은색이 있었다. 저런다고 냄새가 없어질까? 인간의 살보다 윤나는 내 몸이 더 나아 보였다. 여자는 향수를 뿌린 후 거울로 웃는 연습을 했다. 문이 열리자 그가 들어왔다. 그는 장문을 보더니 인사 대신 우두커니 서서 말했다. 어디 가세요? 아내가 이거 갖다 주라고 해서요. 여자는 흘낏 사위를 보더니 외출? 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남자는 장바구니를 냉장고 밑에 기대어 놓았다. 그는 가려다가 안방을 들여다보았다. 여자는 침대에 걸터 앉아 스타킹을 신었다. 남자는 하고 자신의 넥타이를 고쳐맸다. 그러나 여자는 사위를 쳐다도 안 봤다. 여자는 치마를 입으려고 고개를 숙이다가 그제서야 사위를 내다보았다. 사위는 얼굴이 붉어져서 장모님 그럼 저 갈게요 하고 현관으로 나갔다. 여자의 잘 가라는 목소리가 크게 들렸다. 사위는 넥타이의 매듭 부분을 계속 잡아당기더니 나갈 때는 완전히 풀어헤쳤다. 여자는 사위가 떠나자 걸려온 전화를 받으며 소리쳤다. 다 됐어. 나갈게. 여자는 그날 밤도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텅 빈 집안을 돌아다니다가 여자의 방으로 들어갔다. 여자의 딸이 보고 싶었다. 사진 속의 딸은 초등학생으로 보였고 바가지 머리를 한 채 젊은 남자 바위에 서 있었다. 딸의 어깨를 붙잡은 그는 아빠인 것 같았다. 서로 너무나 닮아 있었다. 나는 딸의 통통한 볼을 만지고 싶었다. 그래서 벽을 타고 액자로 올라갔다. 액자 위로 올라가자마자 아래로 미끄러졌다. 딸은 지금이 더 예뻤지만 옛날 사진은 귀엽고 천진난만했다. 영양사의 어릴 적 얼굴을 만지지 못해 눈을 쳐들고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나는 한 번도 이 집 여자가 자신의 남편 얘기를 꺼내거나 딸이 아빠 얘기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었다. 아무튼 딸이 이 집에 드나들고부터 나는 자주 그녀 생각을 했고 어디서 사나 궁금했다. 영양사는 엄마의 집에 왔다 가면 며칠 후에 왔다. 학교에 식중독이 퍼졌다고? 여자가 영양사 딸과 통화하는 게 분명했다. 여자는 어쩌다가 그랬느냐며 묻고 있었다. 여자는 간간히 화를 냈고 식품납품업체들 중에 못된 놈들이 있다고 욕을 퍼댔다. 그러더니 바퀴벌레나 쥐 때문에 식중독이 생겼을지도 모른다고 하였다. 나는 여자의 말을 옆에서 듣다가 뜨끔했다. 딸이 무슨 말을 했는지 여자가 갑자기 이렇게 말했다. 네 남편 여기 있어. 내가 밥 차려줘서 먹었어. 다 먹었으니 곧 갈 거야. 사위는 여자 옆에 서서 그녀 얼굴을 빤히 바라보더니 고개를 숙여 침대 밑에 떨어진 자신의 넥타이를 집어들었다. 통화가 끝나자마자 여자가 사위를 따라 나오며 말했다. 사위, 자네가 어머니를 일찍 여의어 나를 어머니처럼 편안하게 생각해줘서 고마워.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아니에요. 그럼 가볼게요. 하고 현관을 나섰다. 나는 남자의 뒷모습을 보다가 돌아서서 식탁으로 가는 여자를 바라보았다. 식탁에는 전혀 음식이 차려져 있지 않았고 사위가 사온 과일 봉지만 있었다. 여자는 비닐봉지를 잡아 찢더니 자몽에 깊은 손톱 자국을 냈다. 여자는 피식 웃으며 혼잣말을 했다. 그렇게 쥐어짜듯 억지로 그 짓을 하니 그 모양이지. 이제 좀 화색이 돌래나? 여자가 자몽을 강제로 쪼개자 붉은 즙이 주르륵 흘러나왔다. 습! 여자는 자몽즙을 피처럼 핥더니 고기를 먹듯 과육을 질겅거렸다. 여자는 큰 소리로 웃었다. 나는 영양사의 집으로 가고 싶었다. 영양사가 바퀴벌레인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이 여자가 싫어졌다. 그래서 영양사가 음식을 만들어 오는 토요일 저녁 눈치채지 못하게 그녀의 쇼핑백으로 들어갔다. 눈을 떴을 때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영양사의 집은 여자의 집에서 불과 5분도 안 되는 거리였다. 쇼핑백에서 나와 거실에 있는 소파 밑으로 들어갔다. 딸의 집은 소박했다. 나는 이 집에 다른 바퀴벌레들이 있나 살펴보았으나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다. 이곳도 있을 곳이 못 되나? 그래도 여자네 집보다는 심적으로 나을 것 같았다. 영양사는 여자를 위해 먹을 것을 많이 만드니 분명 쓰레기도 많이 나올 것이다. 딸은 쇼핑백을 내려놓고 냉장고 문을 열더니 저녁을 하려고 배추를 꺼내 들었다. 나는 어두운 소파 밑에 엎드려 자다가 그녀가 켜놓은 텔레비전 소리에 멍하니 눈을 떴다. 학생들이 식중독에 걸려 학교가 휴교령을 내렸고 다른 학교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번지고 있었다. 딸은 수돗물을 끄고 재빨리 거실로 달려왔다. 나는 화면을 바라보는 그녀의 발꿈치를 저돌적으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뒤꿈치를 보자 그 살을 타고 올라가고 싶다는 충동에 나도 모르게 다리들이 떨렸다. 나는 아무래도 인간 여자를 만나야 할 것 같았다. 아마 이런 나를 동료들은 도착증 환자라고 부를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인간 여자에게 사랑을 느꼈다. 그녀는 가만히 서 있더니 슬리퍼를 끌고 주방으로 갔다. 식중독의 주범은 식품 문제가 아니라 비위생적인 환경 때문이라고 하였다.
바퀴벌레의 살모넬라균이 식중독을 일으켰다는 역학조사가 나왔다고 하였다. 영양사는 치를 떨며 뉴스에 귀를 기울였다. 나는 인간들에게 미안했지만 신체상 먹은 것을 토해낼 수밖에 없다. 이것도 동료나 새끼들과 음식을 나누어 먹는 우리의 착한 심성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때는 삶뿐만 아니라 죽음도 나누어 먹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인간들은 나누는 것보다 소유가 먼저 아닌가? 영양사의 남편이 들어왔다. 그의 와이셔츠는 몹시 구겨져 있었다. 그녀는 식탁에 음식을 차리느라 분주했고 그는 화장실로 들어가 샤워를 했다. 그가 나왔을 때 그녀는 배고픈데 빨리 오라고 불렀다. 그는 고개를 옆으로 꺾으며 주먹으로 가볍게 목을 두드렸다. 영양사는 식탁을 다 차리자 남편의 목 뒤로 가서 자신의 두 손으로 가볍게 그를 주물러 주었다. 아, 됐어. 남편이 약간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목을 잡은 그녀의 손을 벗겨냈다. 그는 젓가락을 들더니 그녀가 삶아온 문어를 먹었다. 당신 힘이 없다고 해서. 영양사는 식탁에 앉으며 말했다. 나는 식탁 밑에서 나와 그들의 방으로 달려갔다. 이 집에서 먹을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아졌다. 그들이 식사를 하는 동안 안방에 들어가 주위를 둘러보았다. 벽에 영양사의 결혼사진이 걸려 있었다. 남자는 문어 같은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녀는 그 눈빛과 미소에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나는 힘껏 날개짓을 해서 남자가 있는 곳으로 날아가고 싶었으나 무슨 일인지 여전히 날개가 움직이지 않았다. 할 수 없이 결혼사지를 향해 암벽 등반을 하기로 했다. 그리고 정상에 도착하면 힘껏 문어 얼굴에 똥을 싸고 내려올 작정이었다. 나는 다리들을 빠르게 움직여 남자가 들어오기 전에 사진에 도착하기로 했다. 드디어 액자 사진에 가까워졌을 때 밖에서 남자가 이렇게 외치고 있었다. 왜 그렇게 애타령을 해? 내가 몇 번이나 말해 알아듣니? 난 딱 질색이야. 그리고 남자는 방으로 들어와 쾅 문을 닫았다. 그 울림에 하마터면 폭살을 만난 듯 아래로 추락할 뻔했다. 간신히 액자 뒤에 몸을 끼었으니 망정이지 목숨까지 위험한 순간이었다. 나는 남자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파자마 바지로 옷을 갈아입더니 자신의 고무줄 바지를 늘려 가랑이를 확인하고 휴 하며 고개를 쳐들었다. 그는 허리를 좌우로 돌리며 가볍게 맨손 체조를 했다. 그러더니 이불 속으로 들어가 눈을 감았다. 그 모습을 지켜본 후 남자의 사준 위로 기어가 벌어진 입 사이에 다리들을 벌리고 똥을 쌌다. 마음 같아서는 직접 남자 입에 똥을 싸고 싶었다. 그때 덜컥 문이 열렸다. 나는 여자가 쳐다볼까봐 그 자세로 꼼짝 않고 멈추었다. 그녀는 남편의 얼굴을 내려다보더니 힘없이 스위치를 끄고 나갔다. 사진에서 내려왔다. 그녀는 거실에서 자려고 이불을 펼치는 모양이었다. 이번에는 반드시 그녀의 종아리로 기어오를 셈이었다. 그녀는 불을 켜놓은 채 텔레비전을 누워서 보더니 어느새 모든 불을 다 껐다. 나는 소파 밑에서 그녀가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잠이 들어버렸다. 새벽에 우르르 쾅쾅하는 소리에 눈을 뜨니 그녀가 일어나 베란다 창문을 닫고 있었다. 이때다 싶어 그녀가 다시 눕기를 기다렸다. 이불을 감싼 여자는 어둡고 희미한 불빛으로 마치 대형 바퀴벌레처럼 보였다. 나는 흥분이 되어 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때 그녀의 발 뒤꿈치가 드러났다. 얼마나 저 순간을 기다렸던가. 나는 그녀의 발꿈치를 향해 달려갔다. 그러나 그녀의 발은 나무 토막처럼 뻣뻣했고 엄마의 방에서 들렸던 신음소리가 났다. 그녀의 몸이 이불 속에서 요동칠 때마다 나는 그녀의 발목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했다. 인간 여자를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영양사의 남편은 퇴근해서 바로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는 그것 때문에 남자에게 따졌다. 도대체 회사 끝나고 어디 갔었냐고. 그러자 남자는 둘러댈 데가 없자 당신 어머니 집에 갔었어 하였다. 나는 이 남자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다시 엄마의 집에 가기로 했다. 여전히 개수대에는 씻지 않은 설거지 그릇이 넘쳤고 여자의 향수 화장품이 거실 양탄자에 널려 있었다. 며칠 동안 없던 사이에 붉은 속옷들이 건조대에 걸려 있었다. 여자는 양탄자에 앉아 포르노를 켜놓고 손톱에 매니큐어를 칠하고 있었다. 그때 사장이란 남자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어머! 여자가 얼른 포르노를 끄려고 리모컨을 찾았으나 사장은 이미 들어온 상태였다. 사장은 거실로 올라오더니 그대로 여자의 뺨을 후려쳤다. 그 바람에 빨간 매니큐어가 쏟아졌다. 뭐 하는 짓이야? 여자가 찢어지는 소리를 냈다. 사장이 씩씩거리며 말했다. 너랑 완전 끝났어. 그 말에 여자가 잠시 생각에 잠길 듯 하더니 갑자기 사장에게 무릎으로 기어갔다. 왜 또 그래? 하고 여자가 부드럽게 탓하는 목소리로 사장의 바지를 잡으려고 했다. 사장은 그것을 알아채고 재빠르게 몸을 피했다. 여자가 애원조로 물었다. 왜 그러는 건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나 사장은 이마에 내려온 머리를 쓸어넘기며 기가 막힌 표정을 지었다. 여자가 조용히 타이르듯 말했다. 진정해. 제발 진정하라고. 혹시 부인이 알아버렸어? 여자가 묻자 사장은 아무튼 너하고는 끝이야 하며 소리쳤다. 사장이 허둥거리며 씩씩대고 여자가 침묵하는 그 사이로 괴성 같은 소리가 포르노에서 흘러나왔다. 꿇어앉은 상반신을 펴며 여자가 사장의 팔을 잡으려 했다. 사장이 손을 거세게 내쳤다. 야, 그 손 치워. 네가 더러워. 내가 어떻게 말할 수가 없다. 너 어제 양복 입은 놈과 침대에서 뒹굴었지? 내 지나가다 들렸는데 다 봤다. 너랑 꺼내려던 참에 차라리 잘 됐다 생각했는데 그래도 기가 막히더라. 그래서 경비실에 물어봤더니 그 남자가 네 사장이 피하고 웃으며 말을 못하자 여자는 이미 알아차리고 차갑게 고개를 돌렸다. 그래? 그럼 가. 가면 되잖아. 여자가 소리쳤다. 사장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는 여자를 보며 너 연기 잘한다 하고 비웃더니 미친년 하고 침을 뱉고 떠났다. 얼굴에 묻은 사장의 침을 닦으며 여자는 리모컨을 찾아들고 포르노를 껐다. 딴 남자와 잔 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지랄이야? 여자는 쏟아진 매니큐어를 닦으며 소리쳤다. 여자는 분이 풀리지 않는지 닦은 화장지를 집어던지며 씩씩거렸다. 그러더니 양탄자를 붙잡고 흑흑거리기 시작했다. 왜 나한테 하면 그래? 지들도 좋다고 해놓고 뒤로는 개만도 못한 주제. 여자는 콧물을 흑 들이마시며 말했다. 나는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나 여자의 집에서 지켜보기로 했다. 저녁 8시쯤 문이 열렸고 딸의 남편이 들어왔다. 사위는 말했다. 장모님, 밥 좀 차려주세요. 그러자 장모는 입고 있던 붉은 가운을 벗고 침대로 올라갔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문지방에 서서 막으려고 했다. 그러나 오히려 남자에 의해 밟혀 죽을 뻔했다. 사위는 넥타이와 와이셔츠를 풀었고 여자는 침대 위로 매니큐어처럼 쏟아졌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 서둘러 영양사의 집으로 달려갔다. 가는 게 힘들었지만 그건 문제도 되지 않았다. 영양사의 집으로 들어가자 그녀는 밥을 미리 차려놓고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다. 왜 이렇게 안 와? 오면 맨날 배고프다고 하면서. 그녀는 혼자 중얼거리더니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남편은 받지 않았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엄마한테 갔나? 하고 밖으로 나가려는 것이었다. 나는 깜짝 놀라서 그녀가 현관 입구로 못 가게 달려갔다. 내가 여자를 막고 서 있자 나를 본 그녀가 소리쳤다. 이게 뭐야? 아유 징그러워.
그녀는 얼굴을 찡그리더니 신발장을 열었다. 긴 우산을 꺼내 죽도처럼 나를 향해 내리쳤다. 나는 길을 쓰고 소파 밑으로 달려갔다. 어디 갔지? 어디 갔어? 그녀는 나를 찾으려고 고개를 숙였으나 나는 어두운 소파 다리 위에 달라붙어 있었다. 우산을 다시 집어넣으며 웬 바퀴벌레가 있어? 약을 치든지 해야지 하며 그녀가 밖으로 나갔다. 그녀를 막기 위해 베란다로 내려가다가 그만 미끄러졌다. 나는 아래로 떨어지면서 나도 모르게 힘껏 날개를 퍼득거렸다. 그런데 날개가 움직이는 것이었다. 나는 간신히 지상에 내려왔다. 아직 익숙하지 않아 비행이 쉽지 않았다. 여자의 집에 빨리 가기 위해 나는 그녀의 베란다까지 기어오르기로 했다. 내가 힘겹게 베란다에 기어오를 때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며 영양사가 나보다 먼저 들어서고 있었다. 안 돼! 나는 소리를 질렀으나 영양사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남편의 구두를 부끄러움이 내려다보았다. 안방에서는 두 남녀의 괴성이 들려왔다. 나는 온몸을 던져 거실 안으로 뛰어들어갔으나 이미 영양사는 방문에 서서 아! 하고 외마디를 질렀다. 그녀는 나오다가 뒤로 넘어지면서 손으로 양탄자 바닥을 붙잡았다. 그녀는 울부짖으며 맨발로 아파트 복도를 뛰어나갔다. 남자는 옷을 든 채 방에서 나와 영양사를 뒤쫓아 가려고 서둘러 옷을 입었다. 그러자 여자가 뒤에다 대고 사위에게 말했다. 자네 여태 날 사랑했던 게 아닌가? 사위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뛰쳐나가려 했다. 나 임신했어. 당신 애야. 사위는 여자 얼굴을 뒤돌아보더니 돌아서서 밖으로 뛰쳐나갔다. 여자는 사위 모습에 미친 하고 배를 쓰다듬으며 식탁으로 갔다. 여자는 찬압 뚜껑을 열며 말했다. 걔는 왜 하필 그때 와서 난리야? 여자는 딸에 대해 욕을 했다. 그러더니 손가락으로 달걀말이를 집어먹으며 말했다. 하여간 내 말은 죽어라고 안 들어. 그렇게 뭉걸라고 했는데. 여자는 찬압을 내려다보더니 갑자기 우웩하고 토하기 시작했다. 그 안에 내 동료들이 언제 들어와 있었는지 바글바글 기어나오기 시작했다.